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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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오늘 9월 28일 첫 노래로 설아윤의 신고할 거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28일 첫 노래로 설아윤의 신고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어제랑 비스무리하게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 가을비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네. 뭔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밑에 태풍이 와 있네요. 네, 저쪽에 뭐 대만 쪽에 지금 태풍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비가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가 끝나면은 뭔가 날씨가 훅 추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뭐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여름 되기 전에도 비가 한 차례 좀 오다 한 뭐 길게 좀 온 다음에는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뭐 그러니까 이번 비도 끝나면은 뭔가 갑자기 또 훅 추워질 것 같아서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쯤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한 며칠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콧물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약 먹고 뭐 좀 푹 쉬고 하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두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하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암생활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세준의 날아올라 노래 한 곡 듣고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이세준의 날아올라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 씨의 20주년 기념 앨범으로 나왔던 노래인데 네. 노래 은근히 잘 만들었네. 네. 뭐 어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입니다. 오늘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사실 지상에는 그 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메마른. 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사막화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뭐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이 막 그 뭐 이렇게 사막 있는데 가가지고 나무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바닷속에서도 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인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바다의 사막화라고 할 수 있는 갯녹음 현상, 그러니까 백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갯녹음이란 거를 뭐 들어보셨는 분들은 또 있었겠지만 갯녹음 현상, 네, 흔히 뭐 백화 현상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거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 석회가루 같은 것들이 석출돼 가지고 해저 생물이라든지 해저 바닥, 바위 같은 것 등에 하얗게 달라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탄산칼슘이 바닥면이나 바위에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바닥면의 수소 이온 농도는 9.5 정도의 강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돼 가지고 8 정도의 중성 조건에서 살아온 해조류들은 살 수가 없어요. 네. 다 그냥
가버립니다. 석회 성분을 이제 주로 그 이제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무절 석회 조류 같은 쓸모없는 홍조류들만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홍조류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그 바다에 보면 약간 이렇게 이파리 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말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홍조류를 약간 빨간 색깔 같은 잔디 같은 거 바다에 사는 어쨌거나 뭐 그런 걸 이제 홍조류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홍조류 같은 이제 바다의 잡초 같은 것들만 이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강합성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물질을 만드는 제1차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바다 동물들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먹잇감이 되는 해조류가 이 백화현상이 되면은 이 해조류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 해조류가 사라지고 나면은 바닷속은 이제 황폐화가 돼가지고 이 갯녹음 현상을 바다의 사막화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상에 나무가 있으면은 바다에는 해조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이 사라지면은 이제 그쪽에는 뭐 이렇게 그닥 살아갈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미생물을 먹고 사는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이제 홍조류 같은 것들은 그나마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이제 미역이라든지 뭐 이런 해조류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그 물고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점점 좀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네. 갯녹음의 원인이 되는 탄산칼슘은 크게 중탄산칼슘, 자연 상태의 석회석이 물에 녹은 석회수인데 요거랑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네, 깜짝 놀랐네요. 수산화칼슘, 그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광물인 생석회가 녹은 석회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물에는 녹지 않아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이게 녹아듭니다. 바닷물 속으로 녹아 들어간 탄산칼슘은 그 포화 상태에서 과포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석출되기 시작해요. 지구에서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은 땅 위의 석회암에서 녹아 들어가는 중탄산칼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그 공장도 세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바다로 뭐 이 중탄산 칼슘뿐만 아니라 수산화 칼슘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 바닷물 속의 탄산 칼슘 농도는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수온 25도씨에서 1리터당 0.12g의 탄산칼슘이 녹아야 정상인데 0.82g 정도 이상 되면 포화 상태거든요. 네, 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 이제 석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인간의 어떤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그 탄산칼슘들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바다의 사막화를 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갯녹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어떤 그 활동이랄까요? 네,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여튼 인간 때문에 그 바다로 들어간 이 탄산칼슘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 때문에 바다의 이 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아이고 네 바닷속으로 석회석을 흘려넣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 공사할 때 시멘트에 들어가 있던 석회석 있죠? 그게 이제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해중림 조성을 위해서 그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콘크리트 인공 어초에서 녹아나는 석회석의 경우입니다.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의 원료 63% 정도가 석회석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은 도시화와 연안 개발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탄산칼슘이 바닷속으로 녹아드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화학 비료에 의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생석회가
이게 비라든지 아니면 눈 같은 거 와가지고 이제 씻겨가지고 이제 바닷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은 이게 수산화 칼슘 형태로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 해수온 상승을 하잖아요. 이게 바닷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산칼슘의 석출을 더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만 녹아드는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물에 잘 녹아요. 많이 녹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은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져서 탄산칼슘 석출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편 이제 모든 형태의 그 해조류를 먹어치우는 성게의 왕성한 먹이 활동도 겐노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요. 성게는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많은 양이 일본으로 수출돼 가지고 사실 어민들의 어떤 소득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됐잖아요. 값싼 중국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우리나라 성게의 수출길이 점점점 막히게 됐는데 어민들이 경제성이 없는 성게잡이를 포기하니까 이 성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성게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해조류를 막 엄청나게 처먹으면서 처먹는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러네요. 먹어치우면서 먹이 습성이 바닷속의 해조류가 이제 사라지는 갯노금 현상과 약간 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 경상남도 쪽을 보면은 그 2010년부터 성게를 비롯해 가지고 뭐 불가사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이제 유해종들을 좀 퇴치하기 위한 뭐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뒤에는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그 성게라든지 불가사리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안 잡으면은 이게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이 얘네들이 너무 이제 이걸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이게 그 바다의 사막화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거가 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면은 이런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더로드의 인사시킨다, 그리고 삼순이의 사랑의 향수병, 그리고 카멜의 비만 오면 가끔,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온더로드의 인사시킨다, 그리고 삼순이의 사랑의 향수병, 그리고 카멜의 비만 오면 가끔,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비가 또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또 비가 진짜 오락가락하고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갯노금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갯노금이 처음 발견된 게 한 1970년대 정도부터예요.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한 1990년대 말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전 해역에서 갯노금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는 갯노금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갯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사실 그 서해안 쪽 아시겠지만 갯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갯벌이 진짜 우리 진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웬만큼 그 이상한 거 아니면은 갯벌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 몇억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천연 그 어떤 그 정화소 같은 역할이라서 그쪽은 갯노금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서해안에서는 콘크리트에서 녹아온 그 석회석이 탄산칼슘으로 결정화된다고 해도 그 흙탕물 속의 뻘이 탄산칼슘을 감싸버리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위에 달라붙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갯녹음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으로는 역시 제주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방파제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라든지 뭐 개발 같은 것들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연안에 안 받는 이제 거칠거칠한 화산암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녹아나온 그 탄산칼슘이 부착하기 좋은 물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구로시오 해류와 대만 안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남부 해역에서 북해도까지 거의 뭐 일본 전 해안에서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 네, 그 LA 쪽 있죠, 네, 그쪽 해안선, 그쪽 이제 거의 뭐 전 해안선과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저쪽 위쪽 지방, 네, 그쪽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산호는 촉수와 자포를 이용해서 그 플랑크톤 같은 작은 해양 생물을 잡아먹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영양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편모 조류의 일종인 주산텔라와의 공생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 주산텔라는 그 산호 폴립에 살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영양 물질과 산호를 공급하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해조류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바다에 사는 뭐 뭐 조류예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들 편모 조류들은 엽록소를 비롯한 다양한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산호는 녹색, 갈색,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해양 오염이 진행되고 바닷물 속에서 탄산칼슘의 석출이 늘어나서 산호를 덮게 되면은 공생조류들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버리는 거죠. 네. 공생조류의 죽음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산호의 죽음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산호가 죽어지면은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석회 성분이 노출되면서 하얗게 보이게 되고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백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네. 이로 인해서 그 전 세계 산호초의 70%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산호초 중에 70%가 죽거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 산호초는 어류 약 한 4천여 종 정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바다 생물의 그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바다 생물의 3분의 1 정도에게 보금자리를 내주거든요. 약간 집 같은 느낌. 네. 그런지 바닷속 열대우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산호초 파괴는 해양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고 이게 더 심각해져서 만약에 산호초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진짜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산호초가 사라지면은 어류가 한 4천여 종 정도, 이제 4천여 마리가 아니라 4천여 종류의 해양 생물이 멸종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걔네들 멸종하면은 걔네 먹고 사는 애들도 멸종하고 뭐 멸종하면은 이제 인간까지 멸종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합시다. 네, 그 재활용 잘 쓰시고, 네, 그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네. 어쨌건 이제 갯녹음 현상은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장을 황폐화시켜서 수산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요. 이와 더불어서 바다의 해조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많은 생물 종의 그 멸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의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적인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갯녹음이 발생한 연안 해역에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그 씨앗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뿌린다든지 뭐 바다숲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절석회 진료류를 닦아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위 같은 걸 이제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육상 오염 물질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인간이 좀 잘 살아보려고 개발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잘 살려면 자연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살 수 있는 공생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보사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또 재미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그 이제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무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살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한의 철수씨,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보사노바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뭔가 좀 그 미묘한 맛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이 보사노바는 5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던 쿨 재즈의 영향으로 삼바와는 전혀 다른 감각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특히나 이제 미국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서 절정의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가장 큰 인기를 얻게 해줍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지녔던 백인적인 스마트함과 지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는 보사노바가 그 브라질 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음악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사노바의 가장 두드러진 음악적 특징은 그 리듬의 미묘한 감각에 있어요. 그 삼바 리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악센트의 싱커페이션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진 이 리듬은 한마디로 좀 그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미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싱커페이션의 기이나 독특한 탄력은 보사노바 음악의 건조한 듯하면서도 좀 지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어떤 브라질 음악에서도 만날 수 없는 개성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삼바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춤곡이라면 보사노바는 기타가 중심을 이루는 악기예요. 단순하면서도 이제 미묘한 화음으로 가득 차 있는 보사노바의 매력은 기타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사노바 리듬이 가진 독특한 악센트와 특유의 탄력은 기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욱 우아한 면모를 지닐 수가 있었어요. 중얼거리면서 노래하듯이 이제 조용한 발걸음으로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타와 그 속에서 나오는 특유의 탄력적인 리듬은 보사노바의 가장 큰 매력임에 분명합니다. 이렇듯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인 기타가 중심이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보사노바가 더욱 좀 친근한 느낌으로 다른 장르의 음악 속에 파고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좀 그 브라질 음악이지만 뭔가 브라질 음악 같지가 않은, 네. 약간 그 하여튼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이 약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융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탄생한 음악이기 때문에 이 보사노바라는 이 장르의 음악은 진짜 그 뭔가 그 세계적인 어떤 되게 대중적인 음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사노바의 보사노바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스탄 게츠, 주아 질베르토의 조 단스 삼바,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비보 소나도,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ó danço samba,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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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 Só danço samba, só danço.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세련된 브라질 음악, 보사노바 두 노래를 듣고 왔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브라질 보사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브라질식 포르투갈어로 빚어낸 약간 좀 이 보사노바 음악에 가사들이 있는데 이 가사들이 굉장히 좀 시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브라질의 음악은 그 노랫말 속에 시 문학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미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브라질 대중음악과 함께 이제 이어져 왔었어요. 포르투갈어는 시와 잘 어울리는 언어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꽃피워왔던 포르투갈 문학의 영향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보다 훨씬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련된 면모를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좀 브라질식 그 포르투갈어의 뉘앙스 역시 조금은 우아함을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보사노바에 담긴 노랫말 또한 브라질 대중 보사노바의 노래 두 개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어라 가지고 제가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조르딤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호사 파손스는 알겠는데 호사. 네, 그 포르투갈어는 R이 그 히읗 발음이기 때문에 자르딤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보사노바 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오늘은 이제 갯녹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브라질 보사노바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밖에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산도 많이 들고 다니시면서 저희 야암상가시장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좋은 물건, 맛있는 거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씨라고 해가지고 또 저녁에 너무 과하게 드시면 또 큰일 나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빨간 바지에 포장마차 탱고 들으면서 저는 슬쩍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좀 있으면은 저희 그 시민 DJ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밖에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와 있어요. 네, 이거 영상 편집한 거 보시면은 거의 끝에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도리탕 시켜놓고 소주 한 잔 두 잔 시켜놔라 친구야 또레이트랑 시켜놨다 아주머니 서비스라 골뱅이 좀 한잔 해라 친구야 똥가루 잡아띄우고